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2022 덕질쌤 영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네. 항상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스포일러가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원래 보시는 분도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덕질쌤 영화제 그 심사위원으로 모모, 대마왕, 생강, 존스미스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합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주고 싶은 영화를 상을 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 부문당 영화가 4편씩 나올 겁니다. 겹치는 거 네 없나요? 가지, 겹치는 건 하나도 네. 없어요?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죠. 네, 겹치는 거 있을 어, 수 있죠. 네. 이 그럼, 제목이 잘못됐어. 덕질샘 개취 영화제야. 맞아. 앞으로는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구체적으로. 네, 객취.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짠! 오. 첫 번째가 기대만의 예상, 두 번째 생각보다 괜찮은 상, 그리고 명대사, 케미, 연기상, 작품상까지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올해 저희가 그래도 뒤에 쌤자가 붙으니까 수업 활용상 요거 수업 활용하기 좋은 상 네, 하나 굉장히 넣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후딱후딱 네 네, 이거, 가겠습니다. 자, 첫 오, 번째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대만 했네 상입니다. 아, 기대만 했네 상. 아, 너무 돈 아까운 상, 재, 돈 아까운 상. 재밌을 줄 알았는데 실망을 줬다. 음, 이런 거. 짠, 넘길까요? 네, 그럼요. 네. 벌써 기대만 했는가 기대가 되네요, 막. 짠, 네. 생각! 아, 생강님. 네, 생강님의 상은 어떤 건지 넘기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생강님, 잠깐만, 선택은?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요즘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망했어요. 잘 되고 하나, 있죠. 둘, 셋, 짠! 오! 아, 블랙팬서였군요. 와, 네, 기대했었어요. 근데 뭐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가 한 역할이라고 하면 마블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끊어냈다 그래야 되나? 음, 아, 음, 진짜? 더 이상의 돈 쓰는 걸 막아줬다. 음. 네, 뭐 아,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는 그 블랙팬서가 이제 그 유색 히어로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좀 그런 게 막 좀 뭐 PC라 그러나요? 음. PC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네, 이제 퍼스널 컴퓨터. 네, 그리고 퍼스널 컴퓨터적인 그래서 네. 그래도 제일 블랙팬서가 저는 좀 대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음, 좀 가장 잘 좀 서사가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말아먹다니 해서 좀 짜증났어요. 음. 근데 2022년 마블은 완전 말아먹어서 저는 이게 뒤쪽에 나왔잖아요. 22년. 음. 그래서 저는 좀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아, 블랙팬서도 그러겠구나. 블랙팬서가 생각보다 그 서사가 되게 대단하고 그 가치가 뛰어난 것이 사실 이게 북미 전 세계 월드 랭킹으로 치면 1위가 아바타잖아요. 네. 북미 랭킹으로 치면 블랙팬서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이게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아바타를 이겼다고? 블랙팬서가 미국 그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정말 그 마블이 이렇게 가져다준 아니면 블랙팬서라는 그 이미지가 가져다준 그 거대한 서사가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그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었던 게 그 이제 물에 사는 거기 음, 음, 네. 네이머가 그쪽이 가진 그 기술력이 물폭탄밖에 없다는 게 음, 음. 이게 너무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기가 다 물폭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심했던 건 와칸다가 세계 초강대국이잖아요, 군사. 그렇죠. 근데 창 던지고 있어요. 냉병기밖에 없어. 그래서 장난하나 지금. 저는 기대만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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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아, 아, 대박. 접니다. 네, 저는 형님. 네. 네, 아바타 뭘까요? 물의 아, 네. 길 네.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넘어갔는데, 아직 안 넘어갔어요. 네. 네, 아, 아바타 네. 물의 길.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제임스 카메론은 뭐 터미네이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음, 타이타닉 그리고 아바타 이게 거치고 오면서
영화를 산업적인 면에서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키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 때 멀티플렉스가 전 세계에 팍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아바타 때 3D 영화를 프로젝터가 전 세계 극장에 보급이 된 거죠. 아,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바타가 십몇 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대를 엄청 하고 작년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반 아이들하고 모두 이제 학급 여행으로 아바타를 또 아이맥스로 또 보러 가기도 했는데, 내린 결론은 이걸 오후까지 하느라 그런지 굳이 이걸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만 이라는 생각. 네, 음, 네, 그래서 물론 그 굉장히 영화 타임라인도 길었고 영화도 재밌긴 한데 재밌었어요. 재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걸 뭐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 대단했던 아바타 1에 비하면 기대가 너무 컸거나 예, 그런 기대는 못 음. 미쳤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아바타 1을 그렇게 재밌게 보질 않아가지고요. 이거는 근데 보고 싶긴 했어요. 제가 아이맥스 3D로 봐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음. 볼 수가 없었네요. 너무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음. 네. 아바타에 대한 얘기는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대만의 내상. 응? 둘이 아, 똑같나 보다. 같습니다. 요거 제가 먼저 했는데, 자, 뭔지 한번 볼까요, 누나? 아니, 두 사람 맞춰보세요. 우리 둘이 한 게 뭐 같은지. 우리는 모모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도 연결해야 됩니까? 분명히 아니에요, 봤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저는, 나거든요. 분명히 네, 그럼 봤는데. 생각님이 기억이 맞춰보세요, 나나 생각님. 싶어서. 네. 아마 이 유수 영화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영화가. 자, 하나, 둘, 셋, 짠! 짜잔! 이거였습니다. 짜잔. 아, 요 얘기도 나중에 따로 해야지. 언제 다 하려고, 이렇게 다 뭉쳐놓고. 그래. 근데 저는 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좀 자만이었나 싶을 정도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배우 데려다가 자기가 그냥 음.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지 하고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브로커로 인해서 국제상이 얼마나 어이없을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역시 로컬은 로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진짜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이 얘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이나 보다. 근데 근데 이제 수상에 우리가 대한 볼 거.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음.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사실 뭐 영화제 일본인지 한국인지 구별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 영화제 수상에 대한 거는 좀 이게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들이 잘한다는 건 아니고 칸, 베르린, 베니스 영화제가 뭔가 상을 줄 때는 그 작품 하나만 보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의 감독이나 배우들의 서사까지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래서 그 칸이었던가요? 거기서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로 상을 받았잖아요. 저는 근데 그 사실이 더 너무 좀 그랬어요. 그 전에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고, 연기를 잘한 작품들이 너무 많았는데, 하필 브로커로 준 거예요. 그것도 뭐 하필. 운이지 뭐. 저는 운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영화제에 있는 작품들 쭉 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영화제 수상 작품을 봤는데 왜 이걸 줬지라고 아쉬움에 다른 작품, 그 이전 작품을 보니까 연기나 작품이 더 좋은 게 더 많았거든요. 음, 아마 이제 관례예요, 다음에 관례. 주려고 꼽아놨는데, 하필 네. 이게 된 거지. 정치적인 사유로 주는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 줘야 된다. 줄 때 됐다. 죽기 전에 주자. 됐다. 이런 거. 또 그런 것도 한몫했겠죠. 이게 네. 송강호를 주지만 이제 여기다가 남은주연상을 줌으로써 고레다 히로카즈한테도 한 0.3 정도는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얘는 정치적인 이유로 준 거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지은 배우를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저는 이지은 배우밖에 기억이 안 나와요. 연기가 좋았어요.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었다면 이런 소재를 썼을까? 호질하기보다는 톤이 그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고레이다 히로가치 감독의 영화를 옛날에 그 첫 번째 나왔던 영화 저기 뭐야 환상의 빛.
아이 그거 말고 하여튼 그거 한 어쩐지 일어날 줄 그래- 몰라 기적이요? 기차. 원더풀 라이프 뭐 막 나오고 있어, 지금 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것도 별로였어. 그것도 아버지가 나는 된다. 왜 저 양반 네. 작품이 그렇게 재미없더라고. 네. 그래요? 네. 나는 그 앞에 일본 것들은 다 좋아했었는데. 대마왕님은 고레다 히로카즈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왜요? 제가 왜? 왜냐면 아니 이런 캐릭터가 한 명씩 나오잖아요 거기 안에. 와, 기가 막히다, 어떤 진짜. 식으로 노죠? 어디- 아, 진짜. 네. 아 이제 자, 기억났다. 아무도 기대만 모른다. 해주세요.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기억났는데. 이제 기억났어. 넘어갈까요? 뭔데? 무슨 영화인데? 아니 아무- 옛날에 2005년에 아무도 모른다. 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때 음. 좀 좋았지. 그 이후로는 별로였어. 그러면 넘어갑시다. 다음, 우리 이제 기대만 했네 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상으로 넘어가고. 네, 요거는 가성비 근데- 좋은 영화들.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기대만 했네가 생각보다 괜찮네보다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쩌면. 근데 그렇죠. 이제 봤는데 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재밌었다. 이런 영화들을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모 누나. 나 뭐 했더라? 제가 이게 누나랑 저랑 너무 비슷했던 게, 네. 모모 누나가 골랐던 거하고 제가 골랐던 거 두 개 중에서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선택을 했는데 누나가 다른 걸 선택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됐다. 둘 다 기색을 말할 수 맞췄다. 있겠다. 둘 다 네. 말할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그럼- 해놓고 말은 대기하세요. 왜 이러세요? 네. 자, 네. 제가 뽑은 생각보다 괜찮네 상은 네, 이거였습니다. 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제가 명량 때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네. 그랬다니까요. 안 보러 가려고 그랬거든요. 와,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집에 사놓고 10년째 꽂아만놨던 난중일기를 다 읽었잖아요. 우와. 이순신은 대사가 없는 게 참 좋다. 왜 바포하라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누구야 저기 연유한 안성기가 참 좋았어요. 안성기. 여기서 진짜 어른이 누군가. 그래서 그 안성기 부분이 난중일기에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찾은 딱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 네. 그러니까 진짜 이순신이 그 어대영이었나? 누구지? 무슨 그 장군이잖아요. 그 안성기를 너무 그때 그 역할 맡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곳곳에 드러나요. 그리고 제가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줄끈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뭘 줄 거냐면 전부 그 누구도 이 사람은 싫은 소리를 안 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원균한테만 정말 있는 대로 독서를. 딱 한 명인데, 야. 그게. 야, 진짜 어떻게 한 명만 이렇게 씹을 수 있나 싶을 만큼 진짜 나쁘기도 일관성이. 하지만 일관성 있게 원균을 씹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중일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 영화 덕분에. 그래서 김한민 감독이 굉장히 난중일기에 푹 빠져서 정말 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근데 근데 이제 전 이 영화를 네. 네, 네네. 거기까지. 네. 김한민 감독이 대단하다고요. 그 명량에서 안 좋았던 모든 부분을 싹 다 고친 느낌이었어요. 마치 그 AS를 막 해준 느낌? 그러니까 네. 민원에 시달렸는데 그걸 다 고쳐준 느낌이었어요. 뭐 여기가 더 관객은 덜 들었지만 저는 명량에서의 그 아쉬움을 다 해소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괜찮았어요, 항상. 네. 네, 그럼 다음은- 존 스미스 두 개 고민하던 네. 그건 뭘까? 엄청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요걸 짠! 선택했습니다. 오유. 미니언즈 2편. 네. 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미니언즈 1편이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배드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미니언즈가 나왔을 때 기대를 했는데 미니언즈 1이 너무 재미없었던 거예요. 진짜 지루할 만큼. 근데 미니언즈 2편을 봤는데 1편을 뒤엎고 와, 이거 재밌네 할 정도로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미니언즈 2편을 보려면 최소한 미니언즈 1편을 안 봐도 되지만 오히려 슈퍼배드 1편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슈퍼배드의 프리퀄이 미니언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슈퍼배드 1편하고 미니언즈 2편하고는 시간상 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배드 1편 보고 그다음 미니언즈 1편 보고 미니언즈 2편 보고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저는 조금 잤습니다. 진짜? 저 저는- 중간까지는 재밌게 쭉 오다가
네. 근데 그래갖고 어디서부터 잤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니, 영화가 끝난 거 아니라? 어떤 게 저와 아들 둘 다를 만족시켰다. 아, 나에게는 피로를 해소시켜주고, 이렇게 아들은 저를 만족시켜준 영화가 뽀로로 스카이캐슬 다음으로 처음이에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은 푹 잤거든요. 아, 푹 잤어. 네. 네. 자, 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강님이시네요. 네. 님의 이번에 기대됩니다. 이건 뭘 정할지 기억나요? 궁금하네요. 네. 뭘까? 뭐예요? 오, 헌트. 헌트다. 저는 이 영화는 이정재 감독의 재발견. 재발견이 뭐 아니라 그냥 재발견이야, 처음 발견이지. 첫 발견. 근데 음. 사실 발견. 작년에 근데 이정재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게 뭐 사주가 대운이 들었을까요? 예. 그렇지. 이게 딱 영화도 딱 시기적절하게. 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정우성이 좀 감정이 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연기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정재랑 붙으니까 별로 안 이상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재밌게 봤고 사실 이정재가 감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조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친구의 약점을 잘 알고 잘 커버를 해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좀 더 막 그래서 끝까지 도저히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음. 짬바 때문에 잘 된 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로 좀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웅평 사건부터 뭐 엄청 많은 거를 다 섞었잖아. 네. 예, 미국이 귀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일을 그렇게 그 라면 봉지까지 진짜 돼. 라면 봉지가 진짜 예, 그 실제 그 사람이 올 때 그 뒤에 있는 거 반품 그 얘기도 진짜고. 근데 그 미국 그거를 유튜브 온 사람이 그 어, 라면 뭐 잘못된 거는 교환해 네, 준다고 반품해 준다 그거.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고증을 많이 하면서도 했고 그게 또 이상하지 않게 시기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건데 그거를 잘 엮어서 만들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만약 이정재가 자기가 안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건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영화가 자기가 잘 나온 게 됐을까? 득이었을까 실이었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득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감독으로서 대박이 날라 그랬으면 자기가 안 나왔으면 더 대박이 났겠다. 근데 음, 제가 만약에 그 생각해 봤을 거 이정재가 네. 했는데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 이정재 배우의 다른 배우를 집어넣어봐도 상대 배우가 정우성이라면 이게 매칭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이정재가 나와야 이게 밸런스가 좀 맞는 느낌이거든. 그러면 정우성도 바꾸면 되죠. 그러면 아니면 뭘로 흥행을 하나? 뭘로 하나? 상업 영화 만드는 감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이정재 감독만큼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맞아. 네. 쓸데없는 안 진짜. 하고. 명언이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대마왕님이네요, 이제. 오,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뭘까요? 기대됩니다. 하나, 네. 둘, 셋. 짠! 저는 오! 645를 뽑았습니다. 와, 이 영화 못 봤는데, 진짜. 진짜 아무 기대도 없었거든요. 특히 이 남북 분단을 다룬 영화를 코미디로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냥 거기에 로또라니. 거기에 로또라니 이게 근데 예고편만 봐도 무슨 얘기일지 거의 뭐 짐작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까지 오는 상황에서 제가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야 이게 진짜 생각보다 괜찮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남북 분단을 다룬 영화가 왜 영화로 힘드냐? 역설적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이 다루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거는 645는 남북 분단의 상황은 하나의 소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물론 주요한 소재이지만 그 안에서 이 로또가 되었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게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코미디로 이렇게 풀어낸 거예요. 코미디로 풀어냈는데 어쩌서 뻔하게 알고 있거든. 이게 상대방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뻔하게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걸 기가 막히게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저는 흥행했죠. 흥행은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흥행도 제법 했을 했을 거예요. 거예요, 이거. 네,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 고경표 배우하고 그 짜기로는 이 친구 누구죠? 이희경. 예, 이 배우 두 명이 그렇게 연기를 잘한다는 거를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도 안 들어고 봤어요. 근데 고경표가 요게 작년에 열일했네. 헤어질 결심도 하시고. 645가 무슨 뜻이에요? 사우가 뭔 뜻이죠? 그 세상에
세대 645를 모르신다고요? 뭔 이게 몰라. 뭐예요, 이게? 로또가 45개 중에서 응. 6개 6개 맞추는 거잖아. 아. 그때 뭐 형 봐놓고서 뭐 아직 몰랐던 거예요. 몰랐어요. 나는 6월 45일은 없는데 이러면서 2월 45일. 45. 아, 45일 로또 한 번도 안 사봤구나, 대마왕. 제 돈으로 형 사본 적은 진짜. 없죠. 저는 뭐 누가 어. 주워서 뭐 한 번 네, 들고 다니거든요. 저도 사본 나 적이 없어가지고. 3,000원치 사봤어, 옛날에. 그랬더니 45개 있더만. 어. 645가 그 뜻이었어요. 네. 제가 이런 근데- 분들하고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니. 아니 그 아니, 저도 로또로 안 사본 사람이 서민의 저도- 그 아픔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로또 하나 아니, 3,000원치 사봤더니 3,000원. 네, 넘어갑시다. 잘못했, 다음에 살게. 넘어갑시다. 잘못했대. 막. 갑니다. 네, 다음 뭐예요? 아, 명대사상. 재밌겠다.